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오늘은 이 대사의 2차 산물 그룹이라고 하는데, 즉 2차 대사 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2차 대사 산물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2차 대사 산물이 뭐냐면은 왜 1차가 아닐까요? 자, 생물에서는 물질 대사라는 걸 합니다. 물질 대사. 물질 대사를 해야 생명체고요. 이 생명체에서 물질 대사를 하는데, 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물질 대사는, 물질 대사의 산물은 1차 대사 산물이고요. 우리가 생명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죠. 필수적이지 않은 물질들. 그것을 2차 대사 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2차 대사 산물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이 미생물이나 식물에서는 2차 대사 산물인데, 인간한테는 매우 이로운 그런 작용을 하는, 그리고 해로운 작용을 하는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사 산물이 왜 만들어지냐, 생명체에서 사실 그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부 과학자분들 사이에서는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2차 대사 산물을 쓰는 게 아니냐, 뭐 요런 논문은 현재 나와 있다고 하네요. 네. 어찌됐든 간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그게 2차 대사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질소 대사의 부산물인 이 알칼로이드 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초본식물 같은 경우에는 모르핀, 아트로핀, 에페드린, 퀴닌, 니코틴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런 2차 대사 산물이 있고요. 목본식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있네요. 이게 기본서에서도 이 카페인밖에 이야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카페인 요거는 꼭 필수적으로 알고 갑시다. 2차 대사 산물, 알칼로이드 화합물 나오면은 목본식물에서 이 카페인이 나온다. 보시면 되시고. 자, 질소가 체내에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에서는 질산태 질소로 질소를 흡수합니다. 대부분 이 NO3-로 질소를 흡수해요. 이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식물은 질소를 NO3-, 질산태 질소로서 질소를 흡수하는데, 이게 산성토양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산성토양에서는 이 타닌이나 페놀 화합물이 분해가 되지 못하고 이게 축적되어 있어요. 타닌이나 페놀 화합물이 축적되어 있어요. 근데 타닌이나 페놀 화합물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타감작용, 자기 이외의 다른 것들을 밀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감작용에서 누가 영향을 받냐면은 이 질산화 박테리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질산화 박테리아. NH4 플러스 이 암모늄을 이 NO3-, 지금 산화했죠. 질소 산화, 질산화. 그래서 이 질산태 질소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이 질산화 박테리아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산성 토양에서는요. 그래서 이 NH4 플러스 암모늄태 질소가 축적이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까 축적이 안 될 때 말고 축적이 됐을 때, 흡수됐을 때, 이 NO3-, 질산태 질소가 흡수된 질소는 아미노산 합성 전에 바로, 그러니까 체내에 들어오면은, 식물 체내에 들어오면은 바로 암모늄태 질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암모늄태 질소로 바뀌어야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암모늄태 질소로 바뀌어야지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용한다는 것은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아까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핵산 그룹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산태 질소에서 바로 암모늄태 질소로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바뀌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질산환원이라고 합니다. 질산환원. 질산이 환원됐다는 거예요. 우리 환원이라는 말이 뭐였죠? 환원. 산화와 환원 있었잖아요. 환원은 산소가 없어지든지 아니면은 뭐였죠? 수소나, 그렇죠. 전자를 얻는다든지
요러면 환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산소가 없어졌죠? 그리고 수소가 늘어났죠? 네. 이렇게 해서 환원이 된다고 보는 거고, 질산 환원인 거고요. 자, 질소의 저장과 이동에는 특히 아르기닌이라고, 이게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이 관여한다. 질소의 저장과 이동에는 아르기닌이 많이 관여한다. 자, 이거 외우셔야겠죠? 지금 이번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질소와 이동과 저장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옥신의 구성요소였던 트리토판,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질소의 저장과 이동에는 특히 트리토판이 많이 관여한다. 그럼 이거 틀린 답이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자세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질소의 함량은 어디가 가장 많냐? 입, 눈, 뿌리끝, 형성층. 자, 이 네 개 다 공통점이 뭐죠? 물질 대사를 굉장히 열심히 살아있는 유세포가 많고 그런 애들입니다. 네. 자, 가지라든지 수피, 그리고 수간의 목부 조직. 수간의 목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심재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뭐 죽은 그런 데죠. 네.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질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조직에 굉장히 가장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질산 환원. 질산이 그 아까 암모늄태 질소가 되는데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산 환원을 뿌리에서 하면 우리는 루핀형이라고 하고요. 자, 잎에서 하면은 독고마리형이라고 합니다. 뿌리는 루핀형, 잎은 독고마리형. 그래서 뿌리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에 루핀형을 가지고 있는 질산 환원을 뿌리에서 하는 식물들은 무슨 식물이 있냐면은 나자식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엽수, 그리고 진달래류, 그리고 우의목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대부분이 이 잎에서 질산 환원이 일어나는 독고마리형을 가지고 있고 그의 나머지 식물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부분들을 보면은 소나무와 진달래류의 경우 이 질산태 질소가 적은 토양에서 자라면서, 자, 소나무와 진달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자라죠? 우리 산림에서 많이 자라죠. 산림 토양은 약간 산성화되어 있어요. 아까 산성화되어 있으면 뭐라고 했었죠? 그쵸. 뭐 타닌이라든지 페놀 화물이 많아서 그 질산, 그쵸. 질산 환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질산화 박테리아, 네. 질산화 박테리아, 이런 애들의 이제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질산태 질소가 될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러면 뭐로 남아있다고 했었죠? 그쵸. 이 암모늄태 질소가 남아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질산태 질소 적은 토양에서 자라면서 질산 환원 대사가 뿌리에서 일어나고, 줄기 수액을 조사해보면 이 질산태 질소 대신 아미노산과 질소가 농축되어 있는 이 우레이드라는 게 검출된다고 합니다. 소나무와 진달래류에서는 이 우레이드라는 게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또 소나무류의 경우 유기태 질소의 73%에서 이 88% 정도가 이게 시트룰린 그리고 글루타민이라는 둘 다 뭡니까? 그쵸?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점들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시험에서 아마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보고요. 자, 다음 보면은 질산 환원 과정에 대해서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산 환원은 어떠한 과정으로 일어나느냐? 처음에 이 질산에서 환원되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수소가 늘어났고 산소가 없어졌고 그래서 질산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단계별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NO3-에서요. 이 NO2- 아질산태로 첫 번째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변화는 네, 이 효소에 의해서 니트레이트 리덕테이스 이 효소에 의해서 질산태에서 아질산태로 이제 환원이 일어나고요. 이것은 세포질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질 내에서 일어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아질산태에서 마지막으로 식물체 내에서 이용 가능한 형태인 이 암모늄 NH4 플러스로 환원이 또 되려면은 이 니트라이트 리덕테이스 이 I만 달렸어. I. 요거 I.
집중. 자, 그리고 이 아질산태에서 암모늄으로 가는데, 어디서 이 과정이 일어나는지, 네? 어디서 이 과정이 일어나는지. 자, 잎에서 아까 질산환원이 일어나는 독고마리온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뿌리에서 일어나는 거 아까 무슨 형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루핀형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티드, 프로플라스티드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플라스티드는 기본서에는 플라스티드라고 개정이 됐는데 왜 나무쌤님은 프로플라스티드라고 써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플라스티드는 우리가 색소체를 말하고요. 색소체를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이 이제 플라스티드고, 프로플라스티드는 색소체의 전 단계였던 이 전색소체에 대해서 말해요. 색소체에는 우리가 초록색 색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엽록체, 그리고 이제 빛을 받지 못하면은 백색체라는 녀석이 되고요. 모든 빛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잡색체라고 합니다. 총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뿌리 같은 경우에는 빛을 볼 수 있나요? 그쵸. 뿌리 같은 경우에는 빛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백색체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백색체는 어디로부터 발달하냐면은 이 전색소체가 백색체가 되는 거예요. 전색소체가 백색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플라스티드가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색소체라고 그냥 써도 되죠. 전체적으로 아우른 말이기 때문에 색소체라고 써도 되지만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그 내용을 담은 게 요 밑에 써놓은 거예요. 이 밑에 써놨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질산환원 효소는 이 철과 몰리브덴을 가지고 있고요. 질산환원 효소는 햇빛에 의해 활력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활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햇빛에 의해 활력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햇빛이 많고 햇빛이 좋으면은 질산환원이 그렇죠. 잘 된다는 거죠. 이 효소가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인데 아직 갈 길이 멀긴 하네요. 네. 일단 열심히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